부동산 세법 강의를 맡고 있는 민재상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1년 동안에 여러분들 세법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어쨌든 올해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들 합격하시지 안 되겠습니까?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출제 경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수업 진도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맨 앞에 머릿말 부분이 있죠. 그 머릿말 페이지 거기 2장을 뒤로 넘겨 보십시오. 머릿말 페이지에서 2장을 넘겨 보시면은 출제 경향 및 학습 방법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여기 이제 출제 경향 및 학습 방법이라는 이 표는 이제 최근에 한 5년 동안에 세법에서 이제 각 단원별로 어디에서 몇 문제 출제됐는지 이제 그걸 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데 평균적으로 이 정도 범위에서 출제가 되고 대략 몇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로 여러분들이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그 표를 보시면 세법은 이제 크게 단원이 3개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조세 총론이라는 단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지방세,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국세. 크게 이제 이렇게 3가지 단원이 있는데, 조세 총론이라는 요 부분이 중간중간에 그 약간씩 변동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뭐 2문제씩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31회하고 32회 때는 출제가 안 된 거로 되어 있죠. 근데 요게 실제로는 출제가 안 된 게 아니고 이제 지방세나 국세에서 이제 그 내용이 같이 응용해서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별도로 출제가 된 건 아니고, 그래서 31회 때는 한 문제, 그리고 32회 때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출제가 됐고, 그 이전에 30회 이전까지는 계속 꾸준하게 2문제씩 출제가 되었던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32회부터 작년까지 이제 계속 2문제씩, 그래서 평균적으로 총론 부분은 2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세 부분이 있는데, 지방세 부분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취득세가 어떨 때는 2문제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3문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항수와 관계없이 지방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취득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이 그 뒤에 등록 면허세나 재산세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문항수에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보통은 3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2문제 나올 때가 있는데 이제 그때는 등록 면허세하고 같이 응용해서 나오기 때문에 취득세는 보통 3문제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등록 면허세가 이게 좀 들쑥날쑥합니다. 어떨 때는 출제가 안 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한 문제 출제가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2문제 출제가 될 때도 있고. 근데 보시면 등록 면허세가 2문제 출제가 될 때는 취득세가 문항수가 하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취득세가 이제 보통은 3문제가 출제가 되고 등록 면허세가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게 평균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취득세하고 등록 면허세하고 2개를 응용해 가지고 등록 면허세에서 출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계에 잡힐 때는 취득세는 2문제, 등록 면허세 2문제 이렇게 이제 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이제 등록 면허세는 평균적으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 있다. 이제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뭐 늘 꾸준하게 출제되는 부분인데 중간에 2문제씩 출제가 된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3문제 출제가 되는 적도 있는데, 재산세도 뭐 출제의 비중으로 보면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지방세는 뭐 목적세라는 부분이 31회 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이전에는 목적세 부분이 지방세에서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1회 때 출제된 게 거의 한 30여 년 만에 처음 출제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매번 출제가 될 만큼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목적세,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 부분은 이런 게 목적세다. 제목 정도, 타이틀 정도만 아시면 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세를 보시면 국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양도소득세는 중간에 32회 때 7문제가 나온 적도 있죠. 근데 뭐 그거 외에는 거의 대부분 5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6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 소득세라는 부분이죠. 그 일반 소득세라는 이 부분이 이제 종합소득세 내용인데, 종합소득세 중에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문제가, 우리 시험에서 일반 소득세라는 요 타이틀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면 보통 그게 한 문제 출제가 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뭐 안 될 때도 있고, 요것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그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된다라고 보면 양도소득세가 5문제 출제가 되는 게 맞고, 근데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안 되면 양도소득세가 6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종합부동산세는 그 전에 31회 이전까지는 매번 한 문제씩 출제가 됐습니다. 매번. 그런데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에는 32회 때 3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죠. 그죠? 요게 굉장히 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종합부동산세가 매번 2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그 전에 비해서 출제 비중이 한 문제 정도 늘어났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한 문제의 비중이 늘어난 만큼 양도소득세의 비중이 한 문제 줄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출제 경향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최근에 출제 경향이 이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로 해서 이제 공부하실 때 우리 책은 이 책은 이제 기본 교재입니다. 기본서입니다. 기본서이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의 비중을 떠나가지고 세법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모든 걸 다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책에. 그러니까 우리 책의 내용 중에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요 부분은 시험 출제 빈도가 적으니까 요거는 좀 스킵을 하고 넘어가도 될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좀 신경을 써서 책을 읽어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 이제 그걸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할 때 어떤 부분은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그냥 보지도 않고 이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단원 자체를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내용들은 굳이 뭐 그걸 우리가 시간 내어서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복습하실 때 있죠. 복습하실 때 제가 아예 설명도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은 따로 복습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나 아니면 제가 설명을 일부러 하지는 않지만 요거는 한번 읽어 보십시오라고 별도로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내용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복습하실 때 반드시 한 번씩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 봐도 됩니다라는 부분은 굳이 볼 필요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수업 시간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자습하실 때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십시오. 자, 16페이지 보시면은 제일 먼저 제1장에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구분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네모 1번에 조세의 개념이라는 부분이죠.
자, 네모 1번에 여기 16페이지 나오는 조세의 개념이라는 이 부분은 요 내용이 직접 출제가 된다기보다 요거는 이제 세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의 출제 여부를 떠나서 반드시 한 번쯤은 읽어보고 가야 될 내용입니다. 물론 요 중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조세의 정의라고 해서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납세 의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 들이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한 세 줄 정도 이렇게 이제 세금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세, 세금, 그죠? 세금이 이제 이런 뜻입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참 어렵죠, 그죠? 쉬운 말이 없습니다, 그게. 근데 하나 읽어보면 또 모르는 말은 없습니다. 그죠? 한글이니까. 그죠? 모르는 말은 없는데 다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그죠? 참, 처음에 세법 공부하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읽어보면 아는 말인데, 근데 이해를 못 하겠다. 그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세법 공부할 때 이제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세법 공부할 때 처음에 한 5번 정도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책을 읽으십시오.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읽으십시오. 그냥 어떤 마음으로 읽으시냐면 경제신문이죠. 그죠? 경제신문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은 종이로 된 신문을 잘 안 보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신문의 경제면이나 아니면 경제신문을 그냥 읽어간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사실은 경제신문을 읽어가지고 그 안에 용어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보진 않습니다. 근데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 읽고 나면 대충은 알죠. 그죠? 제 말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읽고 나면 대충 뭐 뜬구름 잡는 비슷한 이런 이야기구나라는 게 이제 대략적인 감이 잡힙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책을 한 5번 정도는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정도 읽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 이걸 뭘 외우거나 암기를 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처음부터 이거 외우기 시작하면 이 책 전부 다를 외워야 됩니다. 그거 자신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무식하게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애들은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은 그래 합니다. 걔들은 내용을 이해를 못하도 외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릴 때, 그죠?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구구단 외우잖아요. 그거 이해하고 외웁니까? 그냥 외웁니까? 구구단을 이해하고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외우잖아요. 근데 그냥 외우고 나면 나중에 그게 써먹어지죠. 그죠? 근데 애들은 공부를 그렇게 합니다. 애들은. 근데 우리는 안 됩니다, 그게. 왜냐? 우리는 이미 이 머리가 그때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외화도 안 해야집니다.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돌았으면 까먹는다. 저한테 수시로 합니다. 돌았으면 까먹는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이 두 가지지. 하나는 뭡니까? 외우지를 말든지 또 하나는 돌아서지를 말든지. 그 외웠으면 돌아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강의실 나갈 때도 뒷걸음으로 조선시대 상공들 나가듯이 뒷걸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처음부터 암기할 생각을 안 하셔야 됩니다. 애들하고 우리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애들은 이해를 못해도 외웁니다. 우리는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지금 보니까 대충 다 나이대가 비슷한데 30대 이상이 되면 20대 이상이 되면 있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그 이후로 20대 이후로는 이해가 안 되면 암기가 안 됩니다. 그냥 외워라 그러면 못 외웁니다. 아무리 뭐라 해도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라도 뭔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외워집니다. 그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교재를 책을 한 5번 정도는 읽어보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책을 읽으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쓸데없는 거 오만 것 때문에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제가 정리해 드린 것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조세의 정의라는 거 개념, 그죠? 거기에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자, 조세는 세금입니다. 세금. 그죠? 자, 세금은, 칠번 보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조세. 요게 세금이죠. 참고로, 조세라는 말과 세금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이죠. 그죠? 저는 칠판에 안 써놓은 거를 잘 안 물어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조세와 세금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왜 글자가 다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책을 쓸 때, 그죠? 자, 제1장 세금의 개념, 세금의 정의 하는 거 하고, 제1장 조세의 개념, 조세의 정의 하는 거 하고, 어느 게 좀 있어 보입니까? 세금의 정의보다는 조세의 정의라는 게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쓸 때는 이 말을 씁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편하게 말할 때는 굳이 우리끼리 이야기하는데 뭐 조세가 어떻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죠? 이걸 뭐랍니까? 손이라 하죠. 손. 근데 이거를 어려운 말로 하면 뭐랍니까? 섬섬옥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이거를 섬섬옥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실 때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안 하시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 세금은 누군가가 우리한테 세금을 매깁니다. 세금 매기는 거를 좀 어려운 말로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합니다.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합니다. 세금을 걷어가는 걸 뭐라 합니까? 세금을 징수한다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과나 징수를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한테 부과나 징수를 할 겁니다. 우리는 부과나 징수를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세금을 부과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한테. 누가 하는 겁니까? 여기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 사람, 요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과세 주체라 합니다. 다른 말로 과세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세 주체, 과세권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가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금을 구분할 때 이 세금이 국가가 매기는 세금이냐 아니면 이 세금이 지방자치단체가 매기는 세금이냐 그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뭐라 하냐면은 국세랍니다. 국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매기는 세금을 지방세랍니다. 그래서 세금을 구분할 때 가장 기본적인 구분이 이 세금이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이 구분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국세, 지방세 다 통틀어 가지고 세금이 25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다 하진 않습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하고 직접 관련되는 세금만 합니다.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게 총 5종류의 세금입니다. 국세 중에는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그리고 지방세 중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래서 이제 요게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세금 종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하나 주의하실 거는 자, 국가는 그죠? 국가는 이 세금들을 포함해서 국세라는 세금을 우리한테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걷어가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가의 어느 부서에서 그걸 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국세청에서. 그죠? 국세청이라는 국가기관은 국세청은 말 그대로 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국가기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국세청은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냐? 그건 자기들 관할이 아니니까. 자기 권한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국세청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부과 징수를 하기 위해서 국세청 안에 있는 하부 조직이 어디냐면 세무서입니다. 세무서. 무슨 세무서 있죠? 그죠? 그 세무서는 국세청에 소속된 하부기관입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국세를 담당합니까? 지방세를 담당합니까? 국세를. 그럼 지방세는 세무서에서 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세금들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입니까? 시청, 구청, 군청 이런 데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세금들 중에 취득세나 등록민화세나 재산세나 이런 세금들 중에 그러면 이 세금들이 구체적으로는 시청에서 담당하느냐, 구청에서 담당하느냐, 그것도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1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17페이지에 밑에 표이죠. 그죠?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자, 지방세라는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무슨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또 무슨 도라는 거. 그렇죠? 그러면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시에서 담당하는 시세가 있고 구에서 담당하는 구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특별시, 광역시의 시세, 특별시, 광역시 시세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그렇죠? 그러면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의 시세다. 그리고 구세는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나머지 세금들은 뭐 그냥 참고로 알면 좋은데 몰라도 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 소비세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무슨 도가 있죠. 그죠? 그러면 무슨 도라고 하면 도에는 도세가 있고 그리고 시, 군세가 있습니다. 참고로 광역시에도 군이 있죠. 군. 광역시의 군은 구세입니다. 구세. 아시겠죠? 광역시의 군은 구세입니다. 자, 도세와 시군세가 있는데 그러면 도세 중에 보니까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가 있죠. 그러면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시세이면서 도에서는 도세다 이 말이죠. 근데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세이면서 도에서는 도세입니다.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시군세에 보니까 그게 재산세라는 게 재산세. 그죠? 그러면 재산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세이면서 도에서는 시군세입니다. 구분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세금은 이렇게 세금을 매기는 과세 주체가 이렇게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다시 16페이지 보십시오. 자, 16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2번에 조세는 금전급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금전급부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세금을 내는데 세금은 반드시 뭐로 내야 됩니까? 돈으로 내야 된다. 그죠? 요즘은 카드 받아줍니다. 그죠? 세금도 카드 받아줍니다. 대신에 국세는 카드 납부할 때 카드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거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카드 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카드 수수료를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그거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뭐 카드 납부하는 것도 결국은 돈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할 때는 돈으로 내는 게 원칙이다. 그게 금전급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안 내고 다른 거로 내면 안 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는 납부하는 방법인데
세금의 납부 방법은 이제 원칙은 일시 납부입니다. 일시 납부이고 금전 납부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할부로 안 되느냐? 원칙은 안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로 내야 됩니까? 돈으로. 근데 이게 원칙이란 말은 그죠? 요거에 대한 예외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 납부라는 요거에 대한 예외는 뭡니까? 할부죠, 할부. 그죠? 분할 납부. 분할 납부를 줄여서 분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전 납부, 금전 돈이 아닌 물건으로 세금 내는 거, 그걸 뭐라 하냐면은 물납이랍니다. 물납. 그래서 이제 원칙은 일시 납부이고 금전 납부인데 예외적으로 분납이나 물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납부 방법이기 때문에 해당 세법에서 이런 경우에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물납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일시 납부이고 금전 납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세법에서 분납은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 재산세는 납부할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해서 3개월 뒤에 일부를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종합부동산세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 넘어가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세법에서 분납 내용을 규정을 두고 있는데 물납은 예전에는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납은 거의 다 폐지됐습니다. 폐지되었고 두 가지만 가능합니다. 재산세하고 그리고 상속세하고. 그래서 물납은 재산세, 상속세 이외에 다른 세금은 물납할 수가 없습니다. 분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겠죠?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하고 이런 것들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6페이지 밑에 보시면 물납하고 분할 납부하고 정리한 표가 있죠. 이건 어차피 강론에 가면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납이 이런 게 있다. 분납이 이런 게 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강론에 가면 다 알 겁니다. 다만 주의하실 거는 물납은 여러 가지 다 되는 건 아니다. 그죠? 물납은 참고로 재산세에서 물납할 때는 얼마를 초과해야 됩니까? 납부할 금액이 1,000만 원 초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위에 양가로 2번에 조세는 금전급부이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현행세법 중에 지방세법의 재산세. 근데 갈로안에 보니까 도시지역분 포함한다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도시지역분 포함해서 재산세는 물납제도가 있고 상속세도 물납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표 내용은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7페이지에 내목 2번에 조세의 분류라는 부분이 있죠. 자, 그 중에 이제 국세, 지방세 이렇게 구분된 내용인데 뭐 국세 내용은 이런 게 있습니다라는 정도만 이제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국세는 뭐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이 국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방세는 밑에 표에서 설명드린 내용이고 자, 그리고 1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18페이지에 2번에 과세 표준과 세율에 따른 분류라는 내용인데 요거는 용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반적으로 세금을 구분할 때 어쨌든 세금을 계산할 때 세금이 얼마입니까? 라고 할 때 그때 세금은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한 금액이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한 금액이 세금인데 그걸 산출세액이라 합니다. 근데 이 과세 표준이 어떨 때는 금액으로 나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수량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세금은 과세 표준이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 취득세는 얼마짜리를 샀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내잖아요. 그죠? 몇 평짜리냐? 평수를 가지고 내지는 않죠. 왜냐? 평수마다 가격이 다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금액에 따라 내는 겁니까? 평수에 따라 내는 겁니까? 금액에 따라 내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세금은 과세 표준이 가액입니다.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걸 종가세랍니다. 종가세. 그런데 수량에 따라서 내는 세금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 어, 휘발유이죠. 휘발유. 그죠? 기름 넣을 때. 휘발유 기름 넣을 때 거기도 세금 내죠. 근데 그때는 리터당 얼마 냅니다. 리터당 얼마. 아시겠죠? 그죠? 가격에 따라 내는 게 아니고 양에 따라 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대부분 다 종가세인데 종량세가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 등록면허세 있죠. 이 등록면허세가 나중에 가면 이제 말소 등기할 때는 건당 6,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한 건당 얼마 이렇게 냅니다. 그거는 수량에 따라 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세율이 비율이냐 금액이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율은 비율입니다. 비율. 왜냐하면 과세 표준이 가액이니까. 그래서 이제 비율인데 세율이 비율로 되어 있는 거 요거를 정률세랍니다. 정률세. 그리고 세율이 금액으로 되어 있는 경우 요거를 정액세랍니다. 정액세.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들이 있다. 그 정도 참고로 하시면 되고 자, 그 밑에 3번에 인세 물세이죠. 인세 물세 요거는 안 봐도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4번에 독립성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독립세 부가세라고 있는데 자, 그거는 다음 페이지 표를 보십시오. 자, 20페이지에 표를 보시면 독립세가 이제 거기에 본세입니다. 본세. 그리고 부가세라는 것은 본세에 따라가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는데 자, 취득세라는 세금을 낼 때는 취득세 하나만 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취득세뿐만 아니고 농어촌 특별세나 또는 지방교육세나 이런 것들을 취득세에 같이 부가적으로 같이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세금에 따라가는 세금 요걸 부가세라고 하는데 그러면 취득세에는 부가세가 종류가 두 개 있죠.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하고. 근데 그게 설명이 뭐가 좀 복잡합니다. 그죠? 그 설명 내용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취득세에는 부가세가 뭐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감면의 경우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취득세를 감면받을 때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서 따로 또 농어촌 특별세를 20%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감면이 완전히 공짜는 아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감면받았다 해도 100만 원을 감면받았지만 그중에 20만 원은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을 또 내야 되기 때문에 감면이 완전히 공짜는 아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등록면허세. 자, 등록면허세에도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이제 각각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 하나만 있죠. 그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 하나만 있고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예전에 있었는데 지방소득세라는 게 예전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부가세가 아니고 별도 독립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때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세하고 부가세는 각각 종류가 뭐 있는지 이제 그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1페이지 보시면은 3번에 용어의 정의란 게 있죠. 그죠? 네모 3번에 용어 정리 요거도 뭐 대부분 내용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 요 중에 필요한 것만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양가로 1번에 표준세율. 표준세율 요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자주 쓰게 됩니다. 표준세율. 자, 표준세율은 뭐냐면 표준세율은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이다. 그러니까 세법에 세율이 정해져 있더라도 그 세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 반대로 조정할 수 없는 세율도 있겠죠. 그죠? 가감 조정할 수 없다.
요거는 일정 세율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세율이라는 말은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이고 일정 세율은 가감 조정할 수 없는 세율인데 주로 지방세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국세에서는 표준 세율, 일정 세율 이런 용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주로 지방세에서 쓰는 용어인데 조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지방세 세 가지 있죠, 그죠? 취득세, 등록민허세, 재산세 세 가지는 다 표준 세율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뭐 과세 표준 법정 신고 기한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양가로 4번에 납세 의무자라는 말이 있죠.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납세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납세 의무자하고 납세자하고 두 개는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다른 말이라는 거죠. 다르니까 번호를 각각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그죠? 자, 납세, 완전히. 납세 의무자하고 납세자하고 요거는 99% 같은 말입니다. 한 1% 다릅니다. 1%.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고 약간 다르다. 그럼 뭐가 다르냐?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에다가 징수 의무자를 합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납세자가 납세 의무자보다 조금 더 넓은 뜻이다. 그러니까 징수 의무자가 포함되면 납세자가 되는 거고 징수 의무자가 포함되지 않으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요게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징수 의무자 요거는 뭘 말하냐면 국세에서는 원천 징수 의무자라고 합니다. 지방세에서는 특별 징수 의무자. 그래서 그 밑에 양가로 6번에 그죠? 특별 징수라는 말이죠. 특별 징수. 요거는 국세에서 원천 징수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자, 원천 징수는 어떨 때 하는 겁니까? 회사에서 월급 줄 때. 그죠?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월급 줄 때 세금을 떼고 주잖아요. 그 세금 떼는 거를 뭐라 합니까? 원천 징수를 합니다. 국세에서는 원천 징수를 하는데 지방세에서는 그거를 특별 징수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까 그죠? 세금은 누가 부과 징수한다 했습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럼 회사는 국가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아닌데 회사가 세금을 떼가면 됩니까? 원칙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이제 세법에서 요런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가 일일이 다 세금 떼기가 좀 귀찮으니까 회사 너가 월급 줄 때 그걸 좀 대신 뗐다가 모아가지고 내한테 줘. 이 말입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을 회사가 대신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러면 회사는 그냥 단순하게 세금을 떼가지고 세금 내는 그 역할밖에 안 하는 거죠. 그죠? 그 역할을 징수 의무자라 합니다. 또 회사는 자기 세금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직원들이 내야 될 세금을 회사가 떼가지고 대신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납세 의무자는 아니고 뭐다? 징수 의무자다. 그럼 납세 의무자는 누굽니까? 그 세금을 떼이는 직원들이 납세 의무자죠. 근데 국가는 이 사람이 내나 어쨌든 세금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세금을 내든 남의 세금을 떼가 내든 어쨌든 세금 내는 사람은 전부 다 합해가지고 뭐다? 납세자입니다.
근데 납세 의무자는 자기 세금을 자기가 내는 사람이고 징수 의무자는 다른 사람 세금을 떼가지고 대신 내는 사람이고. 이해되시죠? 그렇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우리는 지금 뭡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을 하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5가지. 그죠? 그 5가지의 원천징수라는 이 내용이 개념상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말할 때는 납세자라 하든 납세 의무자라 하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굳이 용어를 가지고 따지자 하면 요런 정도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양가로 4번에 납세 의무자 해가지고 거기 중간에 갈로 있죠, 갈로. 그죠? 갈로 안에 보시면 지방세를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포함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되죠.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납세 의무자, 납세자는 이런 뜻이다. 그래서 요거는 한 번만 내용을 뜻을 알고 앞으로는 납세자, 납세 의무자 굳이 구분 안 해도 상관없다. 근데 시험에서 요걸 딱 물어보면 그때는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시험에서 이걸 안 물어보면 굳이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특별징수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나머지 쭉 읽어보시고, 23페이지 보시면은 10번에 부과, 11번에 징수, 부과, 징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부과는 뭡니까? 세금을 매기는 거. 그죠? 부과는 세금을 걷어가는 거. 징수는. 그죠? 그래서 뭐 그 정도 하시면 되고, 12번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요거는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자,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은 지방세와 뭐를 말합니까? 체납처분비를 말합니다. 근데 지방세와 체납처분비 둘 중에서는 체납처분비가 징수의 우선순위가 가집니다. 그러니까 지방세와 체납처분비 둘 중에서는 체납처분비가 1순위, 지방세가 2순위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체납처분비는 뭐냐? 체납처분비 요것도 그냥 개념만 알고 계십시오. 그게 체납이란 말이죠. 체납. 그죠? 체납이라는 이 말은 세금을 안 낸 거, 이게 체납입니다. 세금을 안 내고 뭡니까? 연체가 되어 있는 거. 그게 체납이거든요. 그러면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끔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금을 끝까지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갑니까? 잘 모르죠. 그죠? 우리는 순진에 착해가지고 세금을 끝까지 안 내본 적이 없거든요. 세금 안 내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하루라도 날짜 어기면 큰일 나는 줄 알죠. 우리는 다 선량한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끝까지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끝까지 안 내면 맨 처음에는 이제 점잖게 뭡니까? 고지서를 보내겠죠. 고지서를. 그죠? 세금 내시오. 근데 이걸 안 내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냅니다. 그때는 이제 이름이 좀 바뀝니다. 독촉. 그래서 이때는 고지서, 이거는 독촉장. 근데 이걸 보냈는데 그래도 안 내더라. 그 다음부터는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세금을 강제 집행하는 거, 그게 체납 처분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재산 압류를 합니다. 재산 압류를 하고 압류한 다음에 이 재산을 공매를 하죠. 공매를. 매각. 그리고 이 매각 대금을 가지고 배분을 하겠죠. 그죠? 요거 배분할 때 세금을 징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계속 안 내고 미루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재산 압류해 가지고 공매 처분해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요거는 참고로 하시고 굳이 이거를 써먹을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체납, 그러니까 거기에 13번에 체납 처분비라는 말은 국세에서는 요거를 강제 징수비라고 합니다. 용어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체납 처분할 때 체납 처분 즉 압류나 공매나 이런 거 할 때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체납 처분비라는 그런 뜻입니다. 뜻만 아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14번에 보시면 신고 납부라는 게 있죠. 그리고 보통징수,
14번, 15번에 신고 납부 보통징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7번 보십시오. 세금을 낼 때 세금을 낼 때 크게 두 가지의 절차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는데, 그죠? 세금을 내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고지를 해서 납부하는 것.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금을 낼 때 절차가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세금 종류에 따라서 어떤 세금은 신고를 해야 될 세금도 있고, 어떤 세금은 고지서가 나오는 세금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는 세금이 있죠. 재산세. 그죠? 재산세는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가 나옵니까? 고지서 나오죠. 자동차세라는 세금이죠. 그죠? 자동차세는 내가 신고를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나옵니까? 가만히 있으면 나오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취득세. 취득세는 신고를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나옵니까? 신고를 해야 되죠. 양도소득세는 신고를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나옵니까?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러면 세금 중에서 어떤 세금은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내야 될 경우도 있고 어떤 세금은 이런 방식으로 내야 될 수도 있죠. 그거는 뭘 가지고 구분합니까? 그러면 취득세는 왜 신고를 해야 되고 재산세는 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럼 반대로 재산세를 신고를 하면 안 됩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공무원들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규정이 없는 거 가지고 와서 억지 부르는 사람들이죠. 그죠? 왜냐?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지 그 납부 절차가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법에 그래도 법에.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하고 나서 60일 안에 신고해야 됩니다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세는 고지서를 몇 월 며칠까지 발급합니다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납부 절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세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세금 내는 거, 요거를 이제 신고 납부 또는 요거를 다른 말로 신고 납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방세에서 요거는 국세에서 그리고 고지를 해서 납부하는 거 요거는 지방세에서는 뭘 하냐면은 보통징수랍니다.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요거를 뭐라 하냐면은 부가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라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죠. 그죠?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징수잖아요, 징수.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하느냐, 세금을 납부하느냐 하는 것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다. 근데 이 두 가지 방식은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다. 각 세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 둘 중에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요게 원칙입니다. 요게. 종합부동산세는 부가과세, 즉 고지에서 납부하는 방식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았지만 내가 신고할게요 라고 신고 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세법에서 유일한 예외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고지 납부하는 방식인데 납세자가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만 그렇다. 그 외에 다른 세금은 선택이 불가능하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머지 가산세 쭉 읽어보시고 18번의 면세점 소액 징수면제 그 밑에 표를 보십시오. 자, 면세점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세금을 안 낸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취득세에 면세점이 있는데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일 때입니까?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소액 징수 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이 너무 작기 때문에 소액이라서 징수를 면제합니다. 징수 안 합니다 이 말이죠.
요거는 재산세에 있습니다. 재산세에서 세액이 얼마 미만일 테입니까? 2,000원 미만일 때. 근데 참 치사하지만 가끔씩 이걸 물어봅니다. 뭐냐면 그럼 50만 원일 때 50만 원일 때는 면세입니까? 과세입니까? 면세죠. 그죠? 50만 원 이하가 면세니까. 아시겠죠? 근데 재산세에서는 2,000원이면 2,000원이면은 징수 면제입니까? 징수입니까? 징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한지 미만인지 이걸 한 번씩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참 치사한 문제인데, 근데 한 번씩 10년 한 번씩 나옵니다. 작년 시험에 뭐 나온지 아십니까? 작년 시험에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올 건데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소멸시효. 그 소멸시효가 국세는 5억 미만, 지방세는 5천만 원 미만 이래 돼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뭐가 나왔냐? 5천만 원인 경우 이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5천만 원 미만이면 5년, 5천만 원 이상이면 10년 이랬거든요. 작년 문제가 뭐냐면 5천만 원인 경우에 소멸시효가 10년이다. 맞는 거죠. 그죠? 그런 문제 웬만하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한 번씩 이렇게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이하 미만 그죠? 참 어렵죠. 그죠? 뭐 이상 초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하 미만 이런 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번 쭉 읽어 보시고 그리고 그 25페이지에 그림 있죠, 그림. 자, 25페이지 그림 보시면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크게 단계가 3개가 있는 겁니다. 부동산 취득 단계, 그리고 보유 단계, 그리고 양도 단계. 그래서 부동산은 각 단계마다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 양도 단계에서 내는 세금 이렇게 각각 단계마다 세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의 세금은 단계마다 하나만 부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 취득세는 취득 단계에서만 내는 겁니까? 아니면 취득 단계에도 내고 양도 단계에도 내고 이런 겁니까? 취득 단계만 내죠. 재산세 어떻습니까? 재산세는 보유 단계만 내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세금들은 보통은 그렇게 단계 하나만 내는데 근데 잘 모르는 세금 중에 단계가 2개, 3개 이렇게 걸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그 그림 보고 그것만 별도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메모를 해 두십시오. 자, 뭐냐면 4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이 3가지 다 해당되는 거 그림의 맨 위에 보시면 됩니다. 그림의 맨 위에 3가지 저거죠. 부가가치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 소비세.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3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 그리고 지방 소비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요 3가지는 취득 단계에도 내고 보유 단계에도 내고 양도 단계에도 낸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취득 단계하고 보유 단계만 내고 양도 단계에는 안 내는 겁니다. 이게 지방 교육세. 지방 교육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취득 단계는 안 내고 보유 단계하고 양도 단계 2개 내는 거. 이게 법인세. 그리고 소득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그리고 여기서 소득세라는 요거는 종합소득세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그래서 이제 요게 출제가 될 때 가끔 나올 때 출제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문을 종합소득세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소득세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종합이란 말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취득 단계하고 양도 단계에만 해당되는 거. 보유는 해당 안 됩니다. 이거는 인지세. 그래서 이제 요거는 따로 메모를 해두시고 요거는 나중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외울 필요 없고 지금은 그냥 메모해 두십시오.
암기는 제가 생각하기에 빠르면 6월 달부터, 7월 달부터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을 여러 번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래서 총칙 부분은 뭐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은 네모 4번의 서류 송달이라는 거 있죠. 그죠? 그거는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 요 중에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을 때까지는 안 봐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29페이지 보시면 제2장의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이라는 부분이 있죠. 자,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